안녕하십니까. 양바와제 타로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나를 시기하는 사람의 속마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프레드를 하겠습니다. A, B, C, D 이렇게 네 가지 타입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위의 카드는 우리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의 카드들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만나는 상대입니다. 근데 실은 그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있죠. 그래서 시기하고 있는 그 속마음, 그 속내는 뭘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A타입부터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찾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현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내 스타일대로 뭔가를 하고 있죠. 또 추구하고 있고. 그런데 나는 어린 소년, 소녀가 아니고 좀 더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내 자유의지로 그냥 프리랜서처럼 내가 행할 뿐입니다. 그런 환경인데 당연히 경쟁자가 많죠. 예를 들자면 미야모토 무사시 같은 경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방랑검객인데 내가 파이팅 해야 될 상대가 어떻겠습니까?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심지어 귀신조차도 달라들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가 어디에 뭐 걸리고 이런 거는 안 가지지만 나를 시기하는 사람은 도처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심지어 레저 활동을 하러 갔을 때도 예를 들어서 낚시를 할 때도 내가 좀 고기를 큰 걸 잡으면 옆에 사람이 시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나는 비즈니스를 할 때라든지 기타 내가 사람들과 어울려서 뭘 한다고 하면 나는 좀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뜻밖의 성과를 내기도 하고 또 어떤 정해진 룰을 벗어난 어떤 의견 제시를 하고 쉽게 말해서 나는 좀 독보적인 존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회의 석상이나 기타 의논하는 그 디스커스 하는 석상에서도 나는 좀 돌발적인 발언, 좀 남들이 안 하는 그런 착상을 내가 좀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난 돌이 정을 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처에 나를 좋아하는 팬들도 많지만 거기에 못지않아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자, 나를 시기하는 사람의 속마음에는 펜타클이 떠 있습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물질적으로 손해본 사람들이죠. 나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내가 직장 내에서 내 급료가 오르고 인센티브가 나만 오르는 거죠. 그러면 그걸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시기심이 생깁니다. 부러워하는 그 마음이 바로 시기심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시기하는 무리가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특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시기하는 무리가 있다. 무리는 원래 힘이 센 편입니다. 이 1대1은 별로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제압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무리가 될 경우에 2명 되고 3명 되고 이런 무리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다 내가 제압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데미지를 좀 받는다. 어떻게 하든 나는 내 운명 속에는 항상 나를 시기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속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피해보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좀 큰 마음으로 좀 풀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 술을 한 잔 사주든지 밥을 한 그릇 건하게 사주든지 내가 그렇게 좀 베풀면 어떻겠습니까? 탕평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바쁘니까 나도 내가 그냥 해가지고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내 거를 챙긴다면 그 무리로부터 데미지를 상당히 받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손해봤다고 생각하니까 하이에나처럼 달라든다. 하이에나는 한 마리는 안 무섭습니다. 그 무리 때문에 무서운 거죠. 사자도 하이에나 무리가 오면 먹이를 두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튀는 특성상 그러한 그 무리를 만들기 때문에 내가 좀 가지면 좀 풀어야 된다. 그 방법이 그 무리들로부터 안 물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것은 참조로만 하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A타입의 그 시기하는 속마음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B타입을 보겠습니다. 자, B타입인 경우에는 나는 상당히 공격적인 어떤 그런 경쟁이 심하다 하는 거죠. 논쟁이 심하고 나는 어떤 그런 경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도처가 나의 적이다. A타입의 경우에는 좀 무형이죠.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그건 모르지만 지금 이 B타입의 경우에는 눈앞에 보인다. 그 나에게 칼끝을 겨누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인다. 쉽게 말해서 나는 내가 자처한 논객이다 이 말입니다. 요리를 하면 그냥 요리 내만 하는 게 아니라 요리를 하면서 진검승부를 하기 위해서 많은 그 요리사들을 만나고 있다. 그 가운데 내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자영업을 한다고 하면 식당가에서 식당을 차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는 그런 논객들의 대상이고 내 스스로도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상당히 경력이 있죠. 프로페셔널합니다. 나 역시도. 그래서 그 어떤 경쟁의 불꽃이 치열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죠. 누구겠습니까? 지체가 좀 높은 사람입니다. 윗사람이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됩니다. 우리 정신의학계에 이름난 그 선생님이 프로이트죠. 프로이트인데 또 다른 장벽으로는 칼융이 있습니다. 근데 칼융은 프로이트보다 훨씬 부모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프로이트는 칼융의 그 이론이나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시기심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모차르트라면 상대가 살리에르 정도 된다. 궁중음악장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경쟁에 이게 뭔가가 긴장감이 상당히 돌게 됩니다. 자, 왜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은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이 실력 면에서 밀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경상도 말로 짜친다 이 말이에요. 그 상대가 그 연륜도 많고 경력도 많고 상당히 부서장이나 팀장 이상 되는 사람인데 대화를 하면 내가 밀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사장이 내한테 나는 그 집에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내한테 실무진이나 이런 면에서 좀 약하다 이 말입니다. 경력이 부족하다. 지가 뭐 어떻게 해서 사장은 됐을란가 몰라도 어떤 일을 풀어나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점에서는 좀 안 되겠구나 이런 상황이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시기한다면 어떤 면에서 시기가 되겠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존심 상하죠. 그래서 나는 어떤 그 특정적인 사람, 이제 우리 역사 속에 그런 게 있죠. 이순신 장군이 무슨 대첩 해갖고 히트를 막 치죠.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을 시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선조임금이에요, 선조임금. 전쟁만 끝나면 니는 내가 용단을 내겠다 하고 배운 사람이 선조라는 얘기입니다. 선조가 왜 배우겠습니까? 밀리는 거죠, 수세에서. 실력에서 밀리죠.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이 일본 놈들이 선조보다 이순신을 더 알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너무 튀더라 이 말이에요. 실력도 내가 너무 갖추었다. 그러니까 그 오나나 웃대가리가 시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론이 어떻게 돼? 그런 경우가 심하면 가벼운 중이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B타입의 시기하는 속마음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C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C타입의 경우는 정말로 숙명적으로 만난 라이벌의 관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일이나 이런 경우는 가족적인데도 이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자면 같은 남자끼리도 뭐 삼촌 조카 또 아니면 고모 조카 뭐 이런 관계도 됩니다. 그 가족에서도 나를 견제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C타입의 경우에는 뭐 다른 여타의 경우에는 직장이나 이런 사회에서 그런 무리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내가 밥그릇 던지고 딴 데로 가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또 아니면 같은 계통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수직 상하관계예요. 그런 경우에 그건 피할 길이 없죠.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를 하는데 그 정치 라이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입니다. 내가 그렇다고 그 판을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름난 어떤 종교단체에 내가 들어갔는데 나도 거기서 도를 닦아야 됩니다. 무슨 도를 닦든 봉사를 하든 뭐를 하든 닦아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라이벌이 생기더라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숙명적인 라이벌이다. 그래서 나를 시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숙명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역사 속에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도 어떤 특정적인 한 사람이 떠오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영화 감독이라고 하면 영화 제작비를 대주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하고 나와의 묘한 라이벌 관계가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에 이번에 봉준호 감독하고 송강호 관계 이런 관계는 아주 우리가 볼 때 박수 칠 만한 관계죠. 그런데 그런 사이인데 라이벌 의식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때 돼요? 문제가 좀 긴장감이 많이 생기게 되죠. 나를 지원해 주는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부처님이 돌을 깨우쳤을 때 부처님께 그 땅과 집을 내준 그 기원정사라고 합니까? 그걸 내준 왕이 있죠. 근데 그 왕이 나도 부처처럼 되고 싶어요.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이런 속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부처님이 그 자리에서 도가 안 깨우쳐지죠. 자, 그런 숙명적인 관계다. 이것은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잘하려고 해도 그것이 겉으로만 잘해지지 속으로는 아주 팽팽한 피아노 줄보다 더 단단한 긴장의 끈이 꽉 당겨져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과 관계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러면 좋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 과연 속마음이 뭘까요? 속마음은 그 상대가 욕심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사람은 비실비실한 쪼다가 아니고 그 사람도 갖춰진 제대로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에요. 능력도 있고. 근데 왜 시기합니까? 그것은 좀 더 모아하는 욕심이다, 이 말, 욕심. 그 사람의 욕심으로 비롯된 시기심이 더 크다. 그냥 지는 지 얼굴대로 살면 될 텐데. 왜 이 내를 덜덜 볶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갖고 있다, 이겁니다. 실력적인 면만은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은 얼굴도 매끈하고 멀쩡한데 나는 꼼보딱지예요. 비 오면 물고 있는 꼼보라고요. 그런데 왜 시기를 합니까? 꼼보라도 내만의 특별한 어떤 노하우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내가 요리를 하는데 레시피지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고 지는 돈도 많고 가게도 차리고 하는데 왜 나를 덜덜 볶겠습니까? 결정적인 어떤 그런 맛을 내는 것은 내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이 넘봐야 될 상황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시기심을 가지는 거는
나는 숟가락이 8개인데 전마 저거는 젓가락까지 갖고 있냐 하는 이런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상대의 욕심 과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거를 어떻게 못합니다. 운명으로 막 접어야 합니다. 정의는 안 되면 내가 그 세계를 떠나는 방법밖에 없는데 난 떠나기도 싫고 또 나도 여기서 발을 붙이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덜덜 벗길 때는 또 벗기고 그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에 갔을 때는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라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나를 시기하는 사람의 속마음은 뭐다? 과욕이다 이 말입니다. 자, C타입은 여기까지 살피겠습니다. 자, 마지막 D타입입니다. 자, 이 D타입인 경우에는 돈과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게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권회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기타 부동산 계열 이런 쪽에 종사하는 환경이다 이 말입니다. 돈 액수가 상당히 큰 액수가 오고 가는 어떤 그런 그 환경이다 이렇게 봅니다. 건설이 될 수도 있고 또 기타 그 우리가 말하는 의료가 될 수도 있는 병원이나 이런 의료계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기본이 100만 원이죠. 자, 그러한 큰 돈을 다루는 곳이다. 또 은행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연관되어 있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도 거기는 사람이 많다 보니 상당히 시기하는 사람이 많죠. 남자건 여자건 시기하는 사람이 곳곳에 우죽순처럼 생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은 시기한다기보다도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막 간지러 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나를 다리빨로 쓰겠다 하는 겁니다. 나를 좀 이용해서 그 줄로 바로 쉽게 말해서 우리 지하철 승차할 때 네 티켓 넣어라 해놓고는 틈새로 같이 빠져나가는 걸 노린다 이 말입니다.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뭐다? 나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차 한잔 사줄게 해놓고 딴짓거리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많다. 그 개미와 진딧물은 공생관계입니다. 개미가 진딧물을 보호해주죠. 그러나 진딧물이 얼빵한 상황에서는 그 배에 있는 즙을 개미가 막 빨아먹죠. 표현이 너무 좀 뭐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여기에는 시기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놓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잘해줍니다. 당신이 최고야. 역시 자기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해유책을 써서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는 어느 정도 지위에 있고 내 능력이 좀 갖춰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나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이용하고자 하는 그 심리적인 마인드가 나뭇가지처럼 복잡하다, 많다, 어느 하나를 딱 대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경조직처럼 이 모세혈관처럼 막 많으면 많은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게 뻗어져 있다. 좀 피곤한 노릇이죠.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는 경쟁 사회에 특히나 한복판이 뭡니까? 요즘 세상에 가장 한복판은 경제입니다. 경제. 우리 정부가 지금 제일 지탄받는 게 경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경제라는 것은 현 사회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거기에 있으니 경쟁도 치열하고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 세력이 만만치가 않더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는 달리 답이 없습니다. 내가 알고 당해주면 적어도 물에 빠지는 일은 없죠. 내가 알고 이용 당해주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성과 같이 하여
나를 시기하는 사람의 속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에 대한 것을 스프레드 해보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